어릴 적 저희 집에는 그 뽕나무 잎을 먹고 사는 누에를 기른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누에고치를 팔아 생활에 보태고자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정성으로 키우다가도 부모님께서 초상집, 상갓집을 다녀오면 누에가 많이 죽는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스승님, 누에는 어떠한 이치로 상문의 안 좋은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죽는 것인지요? 그리고 누에는 사람에게 큰 도움을 주는 곤충인데요. 누에고치 안에 번데기는 정말 맛이 있고요. 누에고치실은 무려 길이가 1.2에서 1.5km 정도 되고 명주실이라고도 하며 실크 원단으로서 옷감을 만들 때 쓰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누에는 사람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곤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누에는 왜 힘들게 자기 몸에서 실을 뽑아 누에고치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 성장한 후 또 힘들게 누에고치의 벽을 뚫고 나비가 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한낱 곤충임에도 불구하고 의지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스승님, 제가 말씀드린 그 대자연의 이치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누에꽃이든 동식물이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소, 돼지, 개 이런 동물이든 또는 곤충, 누에꽃이가 됐든 잠자리가 됐든 또는 그 귀뚜라미가 됐든 이런 곤충들도 다 알고 보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누에꽃이는 요순시대부터 있었던 겁니다. 이게 뭐 100년, 200년 전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요임금, 순임금 시대부터 뽕나무를 키웠고 누에를 키웠던 겁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볼 때 약 5,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누에꽃이가 시작된 게 약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뽕나무를 심었고 누에를 키웠고 이 누에꽃을 이용해서 이렇게 옷도 만들고 또 우리가 그걸 또 잘 활용해서 참 음식으로 쓰기도 하고 등등의 이렇게 여러 가지로 썼던 겁니다. 그래서 그 요순시대에 그 뽕나무 키우는 이야기가 나오고 사수삼경 중에 맹자에 보면 그 뽕나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누에 키우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누에꽃이로 우리가 생활에 활용하고 누에를 키우면서 생활에 득이 되고 누에를 키워서 우리 그 생활 속에 득되게 운영했던 것은 이게 몇백 년 역사가 아니고 몇천 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부정이 타면 누에가 많이 죽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치를 말해 드릴게요. 누에는 우리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도움 주는 그 곤충이며 하나의 그 동식물이라고 볼 수 있지요. 곤충이며 동식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누에가 실을 뽑아내고 꼬치를 만들고 또 그리고 이제 그 결국은 나방이 되고 다시 또 누에로 태어나고 이렇게 등등의 이렇게 윤회를 계속 생을 거듭하면서 우리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도움 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밀접한 겁니다. 에너지가 밀접하기 때문에 우리가 탁한 기운을 가지면 이 미물이, 이 곤충이, 누에가 바로 그 기운을, 탁한 기운을 느끼고 또 주인이 마음이나 에너지가 좋으면 이 누에도 굉장히 그 좋은 기운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물 중에서 약간 영물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에는. 그러면 일반 귀뚜라미도 있고 뭐 뱀도 있고 뭐 저 잠자리도 있고 하지만 누에는 직접적으로 사람이 키우면서 그 에너지를 느끼고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주 밀접하게 사람과
관계성을 이루고 있다. 서로 상호 관계를 이루고 있다. 도움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인간 기운이 탁해지면 이 누에도 탁한 기운을 느끼면서 피해를 입히고 맑으면 좋은 에너지로서 득되게 했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부정이 타면 누에가 죽기도 하고 피해를 입었던 겁니다. 실제 초상집에 갔다 오거나 부정이 타면 누에가 죽는 예가 실제 많았어요, 옛날에. 저도 서당에 다닐 때 서당 주인집이 누에를 많이 키웠어요. 근데 실제 부정 타면 누에가 많이 죽는다고 해서 초상집도 함부로 안 가고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그리고 초상집에 갔다 오게 되면 이렇게 굉장히 조심하고 예를 갖추어서 조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초상집 갔다 오면 부정풀이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예민하게 신경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에가 그 기운을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곤충이라도 영물의 곤충이 있고 동물이라도 영물의 동물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한번 보세요. 누에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도움 주는 곤충인데 귀뚜라미는 그게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귀뚜라미를 키워서 뭐 볶아 먹기도 한다지만 직접적으로 그렇게 누에처럼 도움 주는 거 아니죠. 그리고 개미 알죠? 개미하고 누에를 비교하면 어떤 게 더 영물이에요? 누에가 더 영물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곤충 중에서도 인간에게 직접 도움되는 영물적 곤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 중에서도 여러분 잉어가 더 영물이에요? 붕어가 더 영물이에요? 잉어. 잉어가 더 영물이니까 여러분 방생할 때도 잉어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같은 물고기라도 영물성이냐 그냥 물고기냐 다르다. 그리고 동물이라도 자,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닭이 더 영물이에요? 공작새가 더 영물이에요? 말해봐요. 공작새가 더 영물이죠. 그 질량이 비교가 안 돼.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기분 나쁘다고 닭 한 마리 모가지를 비틀었을 때하고 공작새 모가지를 비틀었을 때 파장이 달라. 공작새 모가지를 비틀었을 때는 그 파장이 금방 크게 와요. 근데 닭 한 마리 모가지 비틀었을 때는 화풀이로 비틀어도 파장이 작아.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어느 날 공작새를 키우다가 공작새 모가지를 비틀어. 이 파장은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뱀도 집안에 옛날에 시골집에는 구렁이가 많았잖아요. 큰 구렁이는 어때요? 우리가 영물성으로 보지요. 근데 잡뱀, 물뱀 이거 영물성이 아니야? 아니잖아. 물뱀 잡든 죽이든 신경도 안 써요. 근데 큰 구렁이는 어때? 우리가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고 알고 있죠. 그리고 큰 구렁이를 함부로 죽이면 후유증이 있다고 생각하잖아. 실제 있어요. 큰 구렁이를 잘못 죽이면 그 파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반 잡뱀, 일반 독사, 잡다한 뱀들 여러분이 기분 나빠서 죽이더라도 파장이 별로 없다. 그런데 길이가 한 3m나 되고 막 굵기가 이렇게 굵은 구렁이를 어느 날 갑자기 기분 나쁘다고 죽였어. 이 파장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곤충이라도 우리 사람하고 밀접한 인연관계라는 게 있고 영물성이 있고 또 동물이라도 영물성과 그냥 동물일 뿐인 동물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가축 동물도 좀 더 영물성이 있고 그냥 아시죠? 그냥 동물성이 있다. 영물적 동물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호랑이가 여러분이 키우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호랑이를 가령
여러분이 호랑이를 키우고 있다면 호랑이가 더 역물성이겠어요? 개가 더 역물성이겠어요? 답은 금방 나오죠? 그죠? 이처럼 동물에도 질량이 있고 역물성이 다르다. 그것처럼 누에의 고치는 우리 사람하고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곤충 중에서도 역물성 곤충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민하게 반응도 하고 부정도 탔던 것이다. 그런 것이지 이걸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막 왜 누에가 뽕을 먹고 때가 되면 누에 꼬치를 만들고 그 안에서 또 번데기가 됐다가 나비가 됐다가 이 순환 법칙을 지금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가지 말고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란 뜻입니다.